뭐 올 한 해 운수대통, 재수대통, 신수대통 만사 형통하세요? 네. 자, 올 한 해는 무엇보다도 다른 일들도 중요하겠지만 올 한 해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이거 하나 따오는 걸로 만족합시다. 네. 자, 요거 하나 가져오는 것으로도 인생을 아주 성공한 삶을 사는 겁니다. 올 한 해. 자, 일단 지금 프린트물 받으셨어요? 이 프린트물은 오늘 학습할 내용을 이게 지금 기출문제를 포함해서 문제화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하는 목적이 뭐냐면 우리 20, 30대까지는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일단 이론 정리를 하고 쭉 나중에 문제풀이를 해도 전혀 지장이 없거든요. 잘 따라와요. 그런데 40대부터는 이게 이론만 하고 그리고 이 문제를 풀면 말이죠. 이게 또 새로운 내용으로서 문제가 잘 안 풀려요. 그래서 일단 학습 효과를 갖다가 최대한 높이기 위하여 오늘 하는 내용을 바로 오늘 문제가 어떻게 기출이 되어지는지 이 문제화해서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론만 정리하면 제대로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이 문제와 함께 정리를 했을 때 이론이 다시 정리가 되어지는 거니까 그 학습 효과를 노리는 겁니다. 대단한 효과가 있을 거예요. 따라서 이 프린트물은 우리 여기 수업에 참여하시는 우리 스님들은 조금 일찍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분당 원장님 같이 이렇게 수강생들한테 신경을 쓰는 학원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특별히 원장님이 신경을 좀 많이 쓰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래서 원장님 뜻대로 조금 일찍 오셔가지고 한 9시 반까지는 좀 오시는 게 좋겠어요. 지금 이 내용이 전혀 이해는 안 갈 겁니다. 하지만은 오늘 어떤 내용을 공부할 건지 하는 이런 부분들이니까, 그리고 기출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 하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한번 쭉 읽어보기만 한번 해보면 제가 이 진도를, 이 범위를 진도 나가는 데 있어서 이해를 시키기가 조금 더 쉬울 거예요. 그래서 조금 관심 좀 갖고 10시 딱 돼가지고 오시지 말고 조금 더 일찍 오셔가지고 이걸 한번 읽어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시겠어요? 제가 이제 이게 우리 일순환에 들어왔죠. 1월, 2월에서 한 코스가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3월, 4월, 그리고 5월, 6월에서 이제 3순환까지 해서 기본서가 마무리가 되어지는데, 오늘 부동산 공법이에요. 2차 과목. 이 부동산 공법은 뭐 소문 들어서 알 수 있을 거예요. 가장 점수가 안 나오는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양이 워낙 방대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에 합격자 모임에 한번 가봤는데 저는 합격자 모임에 좀 안 가요. 왜 그러냐면 사실 같이 1년간 같이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얼굴 맞대고 꼭 이 합격자 모임에 오셔야 되는 분들이 안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참 마음이 굉장히 아파요. 그래서 뭐 합격하신 분들이야 제가 축하를 갖다가 안 해줘도 자축을 많이 해요. 자기 혼자 따라서 혼자 먹고 화이팅하고. 하지만은 마음이 솔직히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합격자 모임에 가면. 좋기도 하고 좋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가는 걸 조금 제가 자제를 하고 있는데, 왜? 놀 수가 없기 때문에, 재미가 별로 없기 때문에 제가. 오셔야 되는 분들이 안 오셨어. 그런데 이제 그 합격한 이 분들에 있어서 어느 정도로 합격을 했느냐, 평균 60점이 됐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대다수가 이런 점수대를 그리더라고요. 반드시 이렇게 되는 건 아닌데, 2차 과목만 한번 보면, 2차 과목만 보면 이 공인중개사법, 이 공인중개사법입니다. 공인중개사법이죠. 요게 한 85점 정도 맞았더라고요. 그 다음에 공시세법 있죠. 이 공시세법이 요게 한 50점 정도. 그 다음에 부동산 공법이 있어요. 이게 한 45점 정도. 요 정도에서 물론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5 정도가 되죠. 이렇게 해서 시험에 합격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자, 일단은 공법에서 굉장히 어렵게 출제가 됐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30회 정도는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 30회 시험 문제는 시험은 우리 공인중개사법 80점 잡아야 되겠어요.
공시세법 50점 잡고 그 다음에 공법 50점 잡아주세요. 이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합격을. 많이 욕심을 부리지 말고 우리가 이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한 50점 이상은 넘겨야 되기 때문에 일단 목표 점수는 6, 70점의 목표를 갖다가 두고서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성실하게 학원에 결석 않고 나와주시면 뭐 6, 70점대 나와주는 건 뭐 다 그 정도는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성실한 이런 학습 태도를 좀 보여주시기 바라고,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오리엔테이션을 해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오리엔테이션을 갖다가 생략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부동산 공법 특성상 어쩔 수가 없어요. 바로 진도 나갈 겁니다. 괜찮겠어요? 네. 그리고 오리엔테이션에 해당이 되어지는 이러한 행정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 수업을 하면서 그때그때 설명을 할 겁니다. 제가 이제 작년까지만 해더라도 오리엔테이션을 하루 종일 해버리니까 이게 진도가 하루 거가 이게 딜레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바로 시험 문제 출제되는 영역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 거니까 괜찮겠어요? 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맨 앞에 보면 바로 들어갈 거예요. 바로 시험범위 들어갈 겁니다. 몇 쪽이냐면 13쪽이죠? 12쪽, 13쪽, 13쪽에 그게 페이지가 마킹이 안 돼 있죠? 그 차례 목차가 나옵니다. 차례가 나와요. 차례가 이렇게 나오죠? 자, 국토의 개미 이용에 관한 법률 이렇게 나와요. 이제 우리 부동산 공법 시간에는 준비해야 될 게 세 가지가 있어요. 날마다 뭐가 나가냐면 이 프린트물이 나갑니다. 이 프린트물 꼭 미리 오셔가지고 한번 읽어볼 수 있도록 하고, 문제는 안 풀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기본서 책을 준비해야 돼요. 기본서 책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책에도 그림책 있죠. 이게 농지법까지 해서 10장으로 딱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건 시험장까지 가지고 가야 됩니다. 시험장까지. 이걸 항상 지참해서, 이 내용은 제가 이 그림책은 판사하는 내용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혹시 빠진 부분이 있으면 이걸 펴놓고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항상 준비해야 돼요. 자, 그러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요. 13페이지 보니까 국토의 개미 이용에 관한 법률 나오죠. 요게 12문제가 나와요. 자, 14쪽 봅니다. 도시개발법 나오죠. 도시개발법이 6문제가 출제가 되어집니다. 도시 및 주환경 정비법 나와요. 도시정비법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약칭 제명으로서. 이게 6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15쪽에 보니까 건축법 나와요. 요게 7문제가 출제가 되어집니다. 자, 넘어가서 16쪽 보면 주택법 나오죠. 주택법. 이게 7문제가 출제가 되어집니다. 그 밑에 농지법 나와요. 농지법이 2문제가 출제가 되어집니다. 자, 오늘 무슨 법 하냐면 첫 번째 법률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에요. 이용에 관한 법률. 이용에 관한 법률이다. 자, 전 국토를 갖다가 계획 잡고 이용하자 이런 내용이 있죠. 먼저 계획을 잡고 그 다음에 이용하자 이런 내용에 해당이 돼요. 이런 내용에 해당이 되어진다. 그래야 공공복리가 증진이 된다 하는 내용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전 국토를 갖다가 계획 잡는 데 있어서 이 국토를 계획 잡는데 어떻게 단위로 잡아서 이 계획을 잡아갈 거냐 하는 거죠. 이 전 국토를 이렇게 단위로 해서 계획 잡는 이 법은 국토기본법이라고 있어요. 국토기본법이라고 해서 국토종합계획, 시도종합계획, 시군구 종합계획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걸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걸 공부하는 게 아니고 국토를 계획 잡는데 이 단위가 무엇을 단위로 해서 계획을 잡게 되어지냐면 전부 다 전 국토를 자세히 보면 말이죠. 바둑판처럼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 바둑판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도시군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도시군 하면은 뭐예요? 한 불러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이렇게 되어지죠? 특별자치시, 그 다음에 특별자치도, 자치도, 시, 군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여기서 여기까지 도시 이렇게 잡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 이렇게 되어집니다. 광역시 군은 이 군이 아니에요. 이 군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 들어가요. 광역시에. 내용 이해 가요? 자, 다시 도시군이 뭐예요? 시작.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도는 도시에 해당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도 없잖아요. 우리 경기도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대문구, 구는 도시에 해당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내용 아시겠어요? 따라서 처음부터 끝까지 특별시부터 우리 국토기획법률은 이렇게 군까지 나와줍니다. 구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구청장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나옵니다. 구청장, 구의회 나온다, 안 나온다? 아예 안 나온다. 왜? 모든 계획을 도시군 단위로 잡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용 아시겠어요? 자, 도시군 다시 한번 봐요. 도시군이 뭐가 있다?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거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보면 우리가 자, 우선 12쪽을 한번 봐요. 12페이지를 딱 보니까 12쪽 봤어요? 자, 제일 위에 무슨 계획 나와요? 광역 도시 계획 이렇게 나와주죠? 광역 도시 계획 이렇게 나와요. 자, 그 다음에 20쪽을 봐요. 20페이지 보니까 무슨 계획이 나와요? 도시군 기본 계획 이렇게 나와주죠? 도시군 기본 계획 이렇게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26쪽 봐요. 26쪽을 보면 계획 하나가 또 나오죠? 무슨 계획 나와요? 도시군 관리 계획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세 가지 행정 계획이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가 나오고 있다? 광역 도시 계획이 나오고 있고, 광역 도시 계획. 자, 두 번째가 뭐가 나오고 있다? 도시군 기본 계획이 나오고 있죠? 도시군 기본 계획이 나오고 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오고 있다? 도시군 관리 계획이 나오고 있죠. 도시군 관리 계획. 이 세 가지를 행정 계획이라고 그래요. 자, 국토를 갖다가 계획 잡는데 도시군 단위로부터 계획을 잡습니다. 됐어요? 자, 도시군 단위로 계획 잡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도시군 계획이라고 표현을 해요. 도시군 계획이라고 표현을 한다. 자, 도시군별로 계획 잡는 걸 뭐라 그런다? 도시군 계획이라고 해요. 자, 도시군 계획의 정의가 뭐냐? 도시군. 불러요. 시작.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에 대한 계획으로서 뭐와 뭐가 있다? 도시군 기본 계획과 도시군 관리 계획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도시군 계획. 도시군 계획이 정의가 뭐다? 도시군이 뭐예요? 시작.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 여기에 대한 계획으로서 뭐와 뭐가 있다? 도시군 기본 계획과 도시군 관리 계획이 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도시군 기본 계획의 정의가 뭐냐면 도시군이 뭐예요? 시작.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 여기에 대한 기본 계획이에요. 자, 기본이라는 말은 정확히 바꿔 쓸 수 있는 말이 뭐가 있다? 종합 이렇게 되어지죠. 인구, 경제, 사회, 문화, 주택, 교통 할 것 없이 모든 걸 망라합니다. 자, 그래서 기본과 정확히 바꿔 쓸 수 있는 말이 뭐가 있다? 종합이 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시군 기본계획의 정의가 뭐냐? 시작.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 여기에 대한 무슨 계획이다? 종합계획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시군 관리 계획이 뭐냐 하면 도시군을 관리, 개발, 정비, 보존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어지거든요. 자, 도시군 관리 계획. 자, 도시군이 뭐다? 시작.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 이걸 관리하는 계획이다. 내용 됐나요? 자, 우리 국토를 갖다가 계획 잡는데 전 국토를 갖다가 단위로 해서 계획 잡는 건 국토기본법에서 규율해 놓고 있어요. 자, 우리는 이걸 공부하는 게 아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국토를 계획 잡는데 도시군 단위로 계획을 잡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도시군별로 계획을 잡다 보면 자연스럽게 전국토가 계획이 잡힌다는 내용이죠. 이게 바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만 가지고는 이 도시를 못 봅니다. 도시는 서울특별시를 도시로 보는 거죠. 그러면 동대문구에서 기반시설 설치하겠다 하는 계획들은 동대문구에 있는 구계획으로 나오는 거야? 아니면 서울특별시 계획으로 나오는 거야? 그렇습니다. 서울특별시 계획으로 나오는 거야. 그건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런 걸 공부하는 거야. 그런데 이게 도시군별로 해서 전부 다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안성시다 하면 안성시대로 계획이 나오겠고, 용인시다 하면 용인대로, 성남시다 하면 성남대로 이렇게. 그 다음에 군이, 요즘에는 군이 별로 없죠. 경기도에 31개 시군 중에 군이 3개밖에 안 남아 있어요. 지금 전부 다 경기도가 다 시가 돼 버렸어요. 여주까지 시가 돼 버렸죠. 그래서 양주군,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게 가평군, 연천군이 남아있고, 나머지 전부 다 포천까지 시가 다 됐어요. 그래서 경기도 가면 너무 시시해요. 새 벽두부터 개그하면 안 되겠지? 좀 자제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날이니까. 예. 자, 그래서 이렇게 뭐 연천이다 하면 연천에서 기반시설 도로 깔겠다 뭐 이런 계획들은 연천군 계획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성남에서 뭐 도로 깔겠다, 기반시설 공원 설치하겠다 이런 내용들은 성남시 계획으로 나오는 거고. 내용 아시겠어요? 예. 이렇게 하다 보면 전국토가 이렇게 도시군별로 계획 잡다 보면 자연스럽게 계획이 잡힌다는 얘기인데요. 이제 광역시설 때문에 문제가 되어지는 건데, 예를 들어서 여기 성남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저기 대전까지 도로 깔겠다 해서 고속화도로를 깔겠다 이렇게 되어지면 말이죠. 이 부분을 이렇게 구역을 먼저 설정을 해요. 구역을 먼저 설정을 해가지고 이 구역을 설정하는데 이걸 광역계획권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거든요. 오늘 공부해야 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지는데 이 계획이 광역도시계획이에요. 따라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어디부터 출발하는 게 원칙이냐면 도시군별로 계획을 잡기 때문에 여기부터 시작되어야 돼요. 그런데 예외상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걸 공부하게 되어지는데, 이 광역도시계획은 항상 나와야 되는 계획은 아니에요. 필요하다면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그래서 원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여기부터 출발하는 게 원칙이다. 그런데 시험 문제는 이제 이런 예외적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광역계획권을 지정해서 이 계획을 수립해야 되거든요. 이 계획이 광역도시계획이에요. 따라서 시험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이 되어지는 거죠. 원래 본 내용은 여기부터인데 이건 필요하다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광역도시계획에. 자, 그러면 이 광역도시계획부터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까지 이 세 가지를 행정계획이라고 해요. 자, 행정계획 세 가지 안 보고 뭐 있어요? 시작. 옳지. 안 보고 천장 보고 세 가지 뭐. 옳지. 이 세 가지가 있죠? 자, 그러면 우리 4페이지 펴요. 4쪽. 자, 4쪽을 보면 거기 용어의 정의라는 표현 나와요. 용어의 정의는 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총론편에 해당이 돼요. 총론편. 자, 그러면 이 강론이 나오겠죠. 강론이 지금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12쪽부터 나와요. 12쪽 한번 보세요. 12페이지 보니까 광역도시계획 이렇게 나와주죠. 여기부터 이제 시험 범위에 해당이 돼요. 시험 문제는 여기부터 출발합니다. 자, 그런데 12쪽을 보니까 광역도시계획의 의의라는 표현 나와요. 의의라는 표현을 보니까 광역도시계획이란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다시 4쪽을 보세요. 4쪽을 보면 용어의 정의 1번에 보면 광역도시계획에서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똑같이 나오죠. 그러면 총론편과 지금 용어의 정의하고 강론편의 내용이 지금 중복되고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지금 첫 순환에서
총론편과 강론편이 지금 중복되고 있기 때문에 용어의 정의를 총론편을 하지 않고 강론편에 들어가서 자세하게 나갈 거예요. 그렇게 나가다 보면 총론편인 용어의 정의가 정리가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야. 앞쪽으로 다시 갑니다. 가는데 아예 자세한 부분인 강론편부터 쭉 공부를 하면 총론편이 정리가 되어지는 거니까 강론부터 하고 총론을 쭉 한번 정리하겠다는 거예요. 순서를 바꾸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내용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자, 부동산 공부는 양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열심히 해 주셔야 되고 처음부터 이렇게 진도를 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좀 양지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협조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협조랑 하면 불만 품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자는 내용이에요. 아시겠어요? 네. 자, 그러면 강론편 바로 들어가요. 자세히 들어가겠습니다. 12쪽. 자, 광역도시계획 이렇게 나오죠. 네, 광역도시계획 의입하여. 자, 광역도시계획이란 네모 딱 엮어 별표 쳐야 되겠죠? 별표. 자,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제가 별표 칩니다. 기출문제라든지 또는 시험 문제가 나온다 하면은 별표 칠 거니까 꼭 숙지해야 돼요. 자, 광역도시계획이란 네모였고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광역도시계획이란에서 광역도시계획의 정의 중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한 단어를 갖다가 선택해라 하면 뭐가 중요해요? 장기 발전이 중요해? 광역계획권이 중요한 거예요. 광역계획권에 미칠 거예요. 예. 광역도시계획이란 뭐에 대한 계획을 말한다? 광역계획권에 대한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내용 아시겠어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광역계획권이야. 예. 자, 잠깐요. 여기 봐요. 여기. 시험 문제 이렇게 떴어요. 광역도시계획이라 하면 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인천광역시와 같은 광역시의 도시계획을 말한다. OX. X예요. 기출문제입니다. 이 광역도시계획은 뭐에 대한 계획을 말한다 그랬어요? 광역계획권이에요. 광역계획권이죠. 자, 광역계획권에 대한 계획을, 이 계획을 뭐라 그런다? 광역도시계획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잘 봐요. 광역계획권에 대한 계획을 뭐라 그래요? 광역도시계획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광역계획권이 먼저요? 광역도시계획이 먼저요? 이게 먼저겠죠. 이게 먼저 지정이 되면 여기에 대한 계획이 나오는데 이 계획이 광역도시계획이에요. 내용 여기까지 정리되죠? 자, 시험 문제 이렇게 떴어요. 광역계획권은 광역도시계획에 의하여 지정할 수 있다. OX. X. 이게 먼저 나온다니까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계획이 이거니까. 자, 다시 가요. 광역계획권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지정한다고 그랬어요. OX. X. 도시군 관리 계획은 아직 가려면 한참 가야 돼. 아직 톨게이트 통과하려면 시동 켰어. 이제 주차장 빠져나가고 있는 거야. 자, 다시. 광역도시계획은 뭐에 대한 계획을 말한다? 광역계획권에 대한 계획을 말한다. 자, 이 광역도시계획하고 도시군 기본계획은 방향과 틀을 잡아주는 행정계획입니다. 자, 모든 행정계획은 이렇게 큰 틀을 잡아주는 방향을 제시하는 청사진 계획이 있고 밑에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실행하는 계획들이 있어요. 자, 요건 방향과 틀을 제시하는 거예요. 방향 제시하는 계획이죠. 방향 제시합니다. 방향을 제시하죠. 따라서 이렇게 방향을 제시하는 행정계획은 큰 틀만을 잡기 때문에 우리 주민에 대한 구속력이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라고 표현해요. 더 줄여서 비구속적 계획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따라서요. 비구속적 계획. 비구속적 계획. 자, 비구속적 계획에는 항상 어떤 말이 붙냐면 방향을 제시하는 청사진 계획이니까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이 말이 항상 붙어요. 그러니까 광역도시계획의 정의가 뭐냐면 광역계획권에 대한 비구속적 계획이기 때문에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이렇게 뜨겠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도시군 기본계획도 방향을 제시하는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다 보니까 도시군 기본계획이라 하면 특별시부터 시군에 대한
이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이렇게 뜹니다. 정확한 표현. 됐어요? 자, 그런데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은 직접적인 구속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구속적 계획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 주민은 이 행정계획에 따라가야 됩니다. 자, 이 따라오도록 하는 계획을 무슨 계획이라고 한다? 구속적 계획. 자, 방향만 제시해요.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무슨 계획? 비구속적 계획. 이렇게 돼요. 따라서 비구속적 계획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는 말이 항상 용의 정의에 들어가요. 주민을 구속하지 않고 방향 틀을 제시하는 청사진 계획이기 때문에. 자, 그러나 이 구속적 계획에 만약에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이 말이 여기 들어가면 OX, X입니다. 구속적 계획이기 때문에 그 말이 들어가면 틀려요. 내용 아시겠어요? 자, 비구속적 계획은 이건 주민에 대한 직접적인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큰 틀과 방향을 제시하기 때문에 행정청을 대상으로 해서 다툼을 벌일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되어집니다.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없다라는 표현을 쓰게 돼요. 자, 그러나 구속적 행정계획은 주민을 따라오도록 하는 계획이란 말이죠. 이걸 위법하게 따라오도록 하게 하면 행정청과 다툼을 벌일 수 있다. 이걸 뭐라고 표현하느냐?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됐어요? 자, 잠깐. 여기 행정쟁송이 무슨 뜻이냐 하는 거예요. 행정쟁송이 무슨 뜻이냐 하는 거죠. 행정청과 다툼을 벌이는 걸 뭐라 그런다? 행정쟁송. 다시. 행정쟁송이 무슨 뜻이에요? 행정청과 다툼을 벌이는 걸 뭐라 그런다? 행정쟁송.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정리돼요? 네. 자, 이 행정쟁송은 이 처분청을 대상으로 해서 다시 재심사를 해주십사 해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의신청입니다. 이의신청. 자, 직근 상급 행정청한테 심리 판단을 의뢰하는 걸 행정심판이라고 그래요. 행정심판. 자, 그 다음에 행정소송이라는 게 있죠. 행정소송이라고 하는데, 뭐 이의신청이 뭐고 행정심판이 뭐고 행정소송이 뭐냐, 뭐 이런 시험 문제는 없어요. 좀 들어보기만 합니다. 바로 처분청에 이 재심사를 갖다가 청구하는 것을 우리가 이의신청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남시에서 과태료를 부과했다 하면 내가 성남시를 대상으로 해서 그 차가 아니다, 내가 불법 주차한 사실이 없다라는 것을 재심사해 주십시오 하고 들어가는 게 바로 이의신청입니다. 자, 행정심판은 반드시 원칙 행정심판위원회가 설치가 돼야 돼요. 행정심판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위원회가 설치된 곳이어야 돼요. 이 행정심판위원회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느냐? 시도급 이상부터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남시청에 가면 행정심판위원회가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되냐면 직근 상급 행정청인 수원 도청으로 가야 돼요. 도청사 광교로 옮겼나요? 아직 안 옮겼어요? 김문수 씨가 옮긴다 그랬었는데. 네. 자, 행정심판위원회가 설치된 직근 상급 행정청입니다. 직근 상급 행정청에 들어가는 거예요. 행정청에 이 심리 판단을 의뢰하는 거예요. 심리나 판단을 다시 한번 의뢰하는 거죠. 의뢰하는 거고. 자, 이 심리 판단의 주체가 행정청이 바로 이거예요. 이의신청 행정심판입니다. 자, 요번에 이 심리 판단의 주체가 달라요. 이건 법원이에요. 그래서 행정법원이겠죠. 그래서 행정법원에 이 법원에 심리 판단을 의뢰합니다. 자, 이 학자에 따라서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갖다가 행정쟁송이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고, 그냥 폭넓게 행정청과 다툼 벌이는 걸 얘기하니까 모두 이런 걸 포함한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는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뭐 학문 연구하는 건 아니니까 그냥 행정청과 다툼을 벌이는 이런 내용들을 행정쟁송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리 들어갑니다. 내용 됐어요? 네. 자, 다시 한번 가요. 우리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은 방향 틀을 제시하는 청사진 계획입니다. 이런 행정계획을 뭐라 그런다? 비구속적 계획. 비구속적 계획은 방향만 제시하는 거예요. 성남시에 2030년도까지 뭐 200만 도시로 만들고, 여기에 도로는 격자형으로 해서 약 한 80km의 도로가 필요하다라고 큰 틀만을 제시합니다. 자, 그런데 요건 이 행정계획은 직접적인 구속력이 있는 행정계획이에요. 그러면 그 도로를 까는데 갑을병 대지 앞으로 깔겠다는 거야. 이렇게 그 땅 위로. 자,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계획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구속력이 있다. 따라오도록 하는 행정계획이다 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을 무슨 계획이라고 그래요? 구속적 계획. 자, 비구속적 계획은 행정청과 다툼을 벌일 수 있다 없다? 없다. 방향만을 설정했으니까요. 자, 구체적인 집행계획에서 따라오도록 하는데 위법하게 따라오도록 하게 한다. 그러면 행정청과 다툼을 벌일 수 있다. 이걸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행정쟁송을 제기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에 대해서 행정쟁송을 제기했어요. 우리 주민의 손을 들어준 사례들이 많다, 극히 없다. 극히 없다. 만약에 주민의 손을 들어줘 버리면 말이죠, 일을 못합니다. 일을. 울산에서 한번 주민의 손을 들어준 사례가 있어요. 주민이 한번 이겼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일산에서 한 20년 동안 살았어요. 지금 이제 세종으로 이사를 갔는데, 일산 신도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모형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호수공원이 이렇게 있죠. 일산 신도시 때문에 생긴 게 제1 자유로예요. 그냥 자유로라고 표현을 했었죠. 근데 2기 신도시가 들어와요. 어디에 2기 신도시가 들어오냐면 운정이죠. 운정이 2기 신도시입니다. 실패한 도시예요. 이게 성공한 2기 신도시가 판교입니다. 자주기능을 전부 다 갖추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교화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자유로 하나를 더 만들어야 되겠다는 거죠. 도로를. 자, 그래서 이 도로를 갖다가 운정 쪽에서 뽑아옵니다. 이렇게 해서 도로를 일산 거쳐서 이렇게, 자, 수색 쪽으로 뻗어가요. 이게 제2 자유로입니다. 이 제2 자유로죠. 자유로. 요거 이제 제1 자유로고, 이제 1 자유로라고는 표현을 안 써요. 그냥 자유로고, 이건 제2 자유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쓰게 되어지는데, 제2 자유로를 내면서 덕양구에 현천동이 있는데, 이게 이 마을을 말이죠. 이 마을의 정중앙을 뚫어버려요. 정중앙을 뚫다 보니까 일단 구속적 행정계획이죠. 도로 설치합니다. 기반 설치하죠. 행정쟁송 대상이 되잖아요. 주민들이 이걸 갖다가 이의 신청했죠. 안 받아들여졌어요. 심판 제기했죠. 경기도청에 안 됐어요. 소송까지 제기했어요. 그래서 공사가 일단 중지된 사례가 있긴 합니다. 그러나 주민이 이겼다 못 이겼다? 못 이겼다. 그냥 뚫었어요. 그냥 거의 못 이깁니다. 울산에서 한번 이긴 사례가 있어요. 자, 다시 행정계획 세 가지예요.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우리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을 합해서 뭐라고 표현한다? 도시군 계획,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자, 그러면 광역도시계획은 정의가 뭐였다? 광역계획권에 대한 계획이다. 이렇게 되어지죠? 자, 그렇습니다. 한번 봐요. 자, 봅니다. 광역도시계획이란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이 말 나오죠?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하면은 어떻게 해석한다? 비구속적 계획,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비구속적 계획이다. 광역계획권에 대한 비구속적 계획이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따라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까지 연결이 되어져야 됩니다. 자, 법적 성격 들어갑니다. 광역도시계획은 행정청 내부에서만 그 효력을 가지고 행정청에 수립했으니까 일반 국민에 대하여는 직접적인 구속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비구속적 행정계획, 네모 비구속적 행정계획입니다. 더 줄여서 비구속적 계획,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밑줄고요.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행정청과 다툼을 벌인다 해서 이걸 네 글자로 뭐라고 표현한다? 행정쟁송. 다시 한번 뭐라고 한다? 행정쟁송.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자, 다시 여기 봐요. 자, 여기 봅니다. 광역도시계획은 뭐에 대한 계획이다? 광역계획권에 대한 계획을 뭐라 그런다? 광역도시계획,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어떤 얘기 했냐면, 이 대답이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잘 봐요. 이게 광역계획권에 대한 계획이 광역도시계획이야. 근데 시험 문제가 광역도시계획이라면 광역시의 도시계획을 말한다, 이렇게 나왔어. OX. X지? 그러면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와 같은 광역시 도시계획이 뭐야? 그래?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지금 수준이 8월 정도 되는 거예요. 8월에 가도 몰라요. 어떻게 그렇게 알아? 센스 있어. 센스를 강조하면 뭐가 돼? 센스?
아, 그죠. 도시군의 광역시가 여기 있잖아요. 인천광역시 계획이 이게 있고 이게 있는 거야. 인천광역시 기본계획과 인천광역시 관리계획이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저기 뭐야 양주군 같은 경우는 가평군 이런 데는 군이니까 도시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군 기본계획과 군 관리계획이 있는 거야. 내용 아시겠어요? 그렇게 되는 거야. 이 계획을 말하는 거야. 서울 계획은 뭐야? 서울이 여기 있잖아. 특별시가. 따라서 서울시의 기본계획하고 서울시의 관리계획이 있는 거야. 내용 이해가요? 이렇게 되는 거라고. 자, 그러면 이제 광역계획권에 대한 이 계획을 광역도시계획이라고 하죠. 광역계획권이 뭐냐? 이걸 한번 해볼 거예요. 광역계획권이 뭐냐?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궁금해라고 해야지. 안 궁금하다 하면 뭐 어떻게 하자고? 책 덮어버리자고? 에이, 안 궁금해. 궁금하지? 궁금해. 자, 이제 궁금하다. 자, 한번 봐요. 광역계획권이 뭔가? 그 밑에 지정권자 이렇게 나오죠? 동글배기 1번 나와요. 자, 국토교통장관 네모, 도의사 네모. 별표 딱 치고. 자, 국토교통장관 도의사 네모 엮었어요? 별표 쳤어요? 자, 끝줄, 5번째 줄 끝줄 봐요.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밑줄 거예요. 자, 그러면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는 자, 지정권자 누구? 국토교통장관, 도지사야. 자, 광역계획권 지정권자가 누구다? 국토교통부 장관, 도지사야. 시험 문제 이렇게 떴어요. 광역계획권은 국토교통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 OX. X야. 그러면 왜 시도지사에서 시장은,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은 왜 지정할 수가 없는가? 이걸 한번 보자고. 잘 봐요. 자, 국토교통장관 또는 도지사는 제가 이제 밑줄 그으라는 부분만 그어야 돼. 우리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밑줄을 다 그어. 중요한 부분만 그어. 다 그어. 왜 중요한 부분이 어딘지를 몰라. 다 모르거든. 다 밑줄 긋고 있어. 극히 공감. 우리 형광펜 쓰면 안 돼요. 우리 형광펜 쓰는 과목은 별도로 있어요. 우리 공법은 지금 형광펜 쓰면 안 돼요. 연필로만 하세요. 연필로만. 왜? 지우기가 쉽지 않아. 연필로 해요. 아니면 검정색 볼펜으로 하고. 자, 국토교통장관 또는 도의사는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 자, 이걸 뭐라 그러죠? 도시, 군 이렇게 됩니다. 둘 이상의 도시군의 공간구조입니다. 공간구조도 하면 교통축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우선 지금은 처음 하는 거니까 교통축 이렇게 이해합니다. 기능, 인구면 인구, 산업이면 산업, 유통, 물류면 물류 이런 기능을 상호 연계하죠. 서울의 인구가 집중되다 보니까 분당, 일산 해서 인구를 갖다가 기능을 연계시키는 이런 신시가지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존하며 요즘에 각종 행정계획은 말이죠. 개발보다는 보존의 취지에서 환경 경관이 빠지는 게 없어요. 항상 들어간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자,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광역시설은 나중에 할 겁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밑줄 거예요. 필요한 경우에는 이게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그럼 필요하지 않다 하면 광역도시계획은 안 나온다.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요? 광역도시계획은 다 나오는 게 아니라고. 광역계획권에 대한 계획인데 필요할 때만 나오는 거야. 광역계획권 지정에서. 아시겠어요? 자,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구분에 따라 자, 여기에 인접한에 동그라미 쳐요. 다른 데 막 밑줄 그으면 안 돼요. 인접한 동그라미 칩니다. 떨어져 있어야 돼? 인접해야 돼? 뭐가 떨어져 있어야 돼? 분명히 틀렸는데 나이 먹어봐. 귀는 밝아져. 자, 인접한 동그라미 쳐요. 이걸 떨어져 있는 이걸로 바꾸면 틀려요? 인접한 둘 이상. 이것도 동그라미 쳐야 돼요. 하나 이상이야? 둘 이상이야? 둘 이상이지? 둘 이상. 자, 특별시, 광역시, 특별시, 특별자치, 시 또는 군입니다. 이걸 뭐라 그러죠? 도시군이에요. 도시군입니다. 자, 도시가 쭉 밑줄 그어놓고 도시군이라고 써야죠. 이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입니다. 자, 전부 동그라미, 일부 동그라미 쳐요. 행정력이 미치는 범위입니다. 도시군의 행정력이 미치는 범위를 관할구역이라고 표현해요. 전부 동그라미, 일부 동그라미 칩니다. 자,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밑줄 거예요. 자, 밑줄 친 부분 다시 한번 읽어볼 거예요. 국토교통장관 또는 도의사는 필요하다면, 필요하지 않다면 이거 필요 없어요. 안 나오는 겁니다.
필요할 때만 그래요. 필요하다면 인접한 둘 이상의 도시군의 전부 또는 일부예요. 전부만 그래요? 일부만 그래요? 전부 또는 일부입니다. 전부도 지정할 수 있고 일부도 광역계획군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됐어요? 자, 이제 여기 봐요. 여기 이제 연필 놓고 제 설명을 드려야 돼요. 너무 저쪽에다 썼다. 왔다 갔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힘들어 죽겠네. 이건 개그가 아닌데 상당히 오늘 수업 태도가 좋아요. 개그의 징조가 보이면 바로 웃어주는 거. 아주 좋습니다. 자, 이 광역기획권이에요. 이 광역기획권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광역이라는 말이 원래 넓은 광자를 쓰는 거죠. 이 넓다는 뜻이 여기에는 아니에요. 우리 국토의 계획을 이용하는 법률에 광역이라는 말이 딱 나오면 둘 이상 항상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그러니까 광역시설 이렇게 들어가면 둘 이상 도시군에 걸쳐 있거나 이용하는 시설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둘 이상, 두 개 이상 항상 이렇게 잡는 거야. 자, 그래서 이 광역기획권은 떨어져 있어야 돼? 바로 붙어 있어야 돼요? 바로 붙어 있어야 돼. 딱 붙어 있어야 돼요. 인접해야 됩니다. A라는 도시군, B라는 도시군, C라는 도시군이 있다면 즉 도시군이 뭐예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인접해야 돼요. 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인접한 둘 이상의 도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관할구역의 전부, 행정구역 전부입니다. 이렇게. 이걸 관할구역 전부라고 그래요. 이렇게. 이 A라는 행정구역 전부, B라는 행정구역 전부죠. 이걸 관할구역 전부라고 그래요. 이렇게 전부를 대상으로 해서 광역계획군을 지정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주, 이천, 청평, 가평에서 녹지충만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환경보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싶어요. 이렇게 할 때는 일부만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지정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광역계획권은 이 둘 이상의 인접한 둘 이상의 도시군의 관할구역의 전부만을 대상으로 해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뜹니다. OX. X 이 그림 꼭 기억해 주셔야 돼. 아시겠어요? 자, 인접한 둘 이상의 도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이렇게 일부를 대상으로 해서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다. 누가 지정할 수 있느냐 하는 거야. 누가? 거기 보세요.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옳지. 도지사죠. 도지사입니다. 자, 장관과 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죠. 국토교통부 장관과 도지사인데 이걸 갖다가 국토교통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OX. X예요. 자, 그러면 시험 문제가 어떤 시험 문제가 나왔냐? 광역시장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다 그랬어요. 광역시장이 OX. X지. 특별시장이 그 기출문제예요. 특별시장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는 없다. OX. 오지? 그러면 광역시장이나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없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래? 왜 지정할 수가 없어?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는 자가 국토교통부장관과 도지사이기 때문에 그래, 그렇게 하면 외우는 거고 좀 이해를 하면서 외우자고. 그건 그냥 외운 거고. 왜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은 특별자치시장도 마찬가지, 특별자치도지사도 마찬가지고 이런 자들은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은 그것만 잡습니다.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가 없단 말이지. 왜 지정할 수 없을까? 그래. 둘 이상. 이것 떠올려야 된다니까. 도시군을 둘 이상 묶어야 돼. 서울특별시와 같은 걸 2개 묶어야 돼, 이상. 광역시 같은 걸 2개 묶어야 된다고, 이상. 내용 이해 가요? 광역계획권의 정의가 둘 이상이야. 둘 이상, 인접한 둘 이상의 도시군을 묶어야 되기 때문에 서울특별시 하나밖에 안 되잖아. 서울특별시가 도시라니까. 내용 이해 가요? 그래서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은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가 없는 거야. 자, 그러면 도내에서는 성남, 수원 이렇게 걸쳐 있다. 저기 화성, 안산 뭐 이렇게 걸쳐 있으면 지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용인 이렇게 도내에서 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시도에 걸친 경우에는 이 국토교통장관이 지정한다. 이 내용을 지금 볼 거야. 자, 한번 보겠습니다. 밑에 자, 거기에 자 1, 2번 나오죠. 색깔 칠해져 있어가지고 그죠? 암이 처리된 부분. 자, 1, 2번 묶어놓고 이거 암기 써놔야 돼요. 암기 이렇게 써놓습니다. 무조건 암기야.
자, 1번 보면 광역기권이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자, 경기도, 충청남도, 충청북도를 얘기하죠. 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입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시도 광역자치단체인 시도라고 한다. 시도 밑줄. 이해 가요? 이게 행정조직입니다. 17개의 광역자치단체가 있어요. 자, 특별시부터 시작해서 특별자치도까지 17개의 광역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이 시도의 관할구에 걸쳐 있는 경우 밑줄 긋습니다. 자, 누가 지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네모 딱 엮어. 자, 시도에 걸쳤다 하면은 누가 지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에 걸쳤다는 말 이해가? 잘 봐. 특별시와 광역시에 걸쳐도 시도에 걸친 거고, 광역시와 특별자치시에 걸쳐도 시도에 걸친 거고, 특별자치시와 도에 걸쳐도 시도에 걸친 거야. 뭔 말인지 이해 가요? 시도에 걸쳤다는 말? 시도에 걸치면 누가 지정한대요? 국토교통부 장관. 자, 2번 광역기획권이 도의 관할구역에 속해 있는 경우입니다. 자, 관할구역이 이 도의 관할구역 내에 있어요. 예, 도에 내에 있다. 광역기획권이 누가 지정한다? 도지사 네모였고. 자, 광역기획권이 도의 관할구역에 속했다. 밑줄 한번 걸었습니다. 자, 다시 갑니다. 여기 잘 봐요. 자, 여기 봐요. 여기. 자, 우리 시도에 걸쳤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광역자치단체에 걸친 경우에요. 이렇게 되면 누가 지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다. 그러면 서울에서부터 시작해서 부산까지 쫙 걸쳐 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야. 이것도 시도에 걸쳤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 시도에 걸친 거야. 그때는 누가 지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 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전국토 내에 있을 때 지금 시도에 걸쳤다는 표현을 쓰는 거고, 도 내에서 시군에 거쳤을 때는 관할구역이 이 도 안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예. 자, 광역기획권이 도의 관할구역 내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경기도 내에 있어 이게. 용인 있지, 성남 있지, 그리고 하남 있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되면 경기도 내에 있잖아요. 누가 지정한다? 도지사가 지정한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용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 잘 봐요. 서울하고 고양시하고 걸쳐 있어요. 서울하고 고양시. 누가 지정해요? 옳지. 시도에 걸친 거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합니다. 그죠? 세종시하고 대전광역시하고 걸쳐 있어요. 세종특별자치시하고 대전광역시하고. 옳지. 이것도 시도에 걸치는 거죠? 광역자치단체에 걸쳤으니까. 이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합니다. 그죠? 내용 이해 가요? 평택, 안성이 경기도죠? 평택, 안성에 걸쳐 있어요. 누가 지정해요? 도지사가 지정해요. 근데 평택하고 천안에 걸쳐 있어요. 천안시하고 평택시에 걸쳐 있어요. 천안은 충청남도, 그럼 평택은 경기도입니다. 거기에 걸쳐 있어요. 누가 지정해요? 옳지. 국토교통부 장관. 어떻게 하나씩 틀려야 내가 재밌는데 왜 이렇게 오늘 컨디션이 좋지? 정초라서? 그래요. 자, 그러면 그 밑에 봐요. 그 암기에 써놓은 건 반드시 외워주셔야 돼. 자, 지정 단위 나오죠. 동글배기 2번 나와요. 자,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도지사는 밑줄 긋고, 누구예요? 지정권자는, 광역기획권의 지정권자는, 자,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 도시, 군의 관할구역의 일부입니다. 일부를 광역기획권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구군이에요. 이 군은 우리 무슨 진천군, 음성군과 같은 이런 군이 아니에요. 광역시 군을 얘기합니다. 자, 구군 밑줄 그어요. 읍면 밑줄 긋습니다. 읍면까지 이 관할구역 단위로 해야 한다. 밑줄 그어놓기만 해요. 구군 읍면 단위로 들어갑니다. 이때 군은 광역시군을 얘기합니다. 인천광역시 옹진군, 강화군, 대구광역시 달성군, 울산광역시 울주군, 부산광역시 기장군, 이런 군 단위로 들어가겠다는 얘기예요. 자, 잠깐만요. 우리 광역도시계획인 광역기획권 제도가 생겨서 최초로 생겼을 때 전국에 6개의 광역기획권이 지정이 되어집니다. 이 중에서 울산광역기획권은 없었거든요. 처음에 지정할 때는. 자, 이게 광주광역기획권이라는 곳이 있는데 광주광역기획권만 일부를 포함해서 지정을 했어요. 이게 바로 한평군에 해보면과 나선면이 있는데 이 두 개 면은 광주광역계획권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면 단위까지 지정이 되는 거예요.
국은 읍면 단위로. 따라서 동리 단위로 이렇게 지정해야 한다 이런 말 나오면 틀려요. 읍면 단위까지 들어갑니다. 내용 아시겠어요? 자, 요 정도만 정리하고. 자, 그 다음에 지정의 요청이라는 표현 나오죠. 나와요. 자,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밑줄 긋습니다. 자, 각급 행정기관의 장들은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국토교통장관이나 도지사에게, 누구에게, 광역기획군의 지정권자에게 이 광역기획군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답니다. 자,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밑줄 그어요. 자, 밑줄 그어놨어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어요. 자, 시장군수는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의 지정은 요청할 수 없지만 변경은 요청할 수 있다. OX. X. 전부 다 지정이 됐든지 변경이 됐든지 요청할 수 있다. 자, 오른쪽 위에 지정 절차 나오죠. 자, 3번 지정 절차 나와요. 자, 이거 별표 쳐요. 시험 문제입니다. 지문으로 나와요. 별표 딱 치고. 별표 쳤어요? 자, 동그라미 1, 2번 묶어놓고 암기 써놔야 돼. 암기. 암기 써야 돼요. 자, 여기 봐요. 이제 연필 놓고. 자, 여기 봐요. 자, 우리 어떤 구역 등을 지정할 때는 말이죠. 구역 등을 지정할 때는 어떻게 지정하는 거냐 하는 거예요. 이런데 이 뭐 시장군수가 됐든지 시도의사가 됐든지 장관이 됐든지 간에 자기가 전문가가 아니야. 모른다고. 선출직 공직자는 전문가가 아니야. 그래서 전문기관의 심사를 거쳐야 돼요. 이걸 합의제 행정기구인 위원회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각종 이제 도시개발이 필요하다 하는 이런 개발 쪽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요. 심의기구가. 그래서 건축법에 가면 이제 건축위원회, 뭐 주택 보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뭐 이런 게 있는데 심의기구의 심의를 거쳐서 구역 등을 지정해요. 이게 원칙입니다. 원칙. 그런데 예외적으로 나가는 걸 시험 문제 나오는 것만 하게요. 아주 많으니까. 자,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여기서 끝납니다. 의견 청취 후에 심의기구의 심의를 거쳐서 지정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원칙이 나와 시험은 예외가 나와. 예외가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예외가 나와. 우리는 원칙도 몰랐는데 미안해. 풀다 보면 예외가 나와 꼭. 다만 그러하지 아니하다 꼭 이런 게 나온다고. 그래서 우리가 틀려주는 거예요. 미안해서. 원칙부터 내지. 자,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광역기획군의 지정이에요. 이 광역기획군을 지정할 때는 이렇게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면 틀려버린다고. 반드시 의견 청취 후에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 누구의 의견 청취고 누구의 심의냐 이건 시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절차가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시험 문제로 나온다고. 내용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잘 봐요. 국토교통장관이나 도지사는 광역계획권을 중앙 또는 지방도시기관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OX. X라니까 이렇게 나와야 된다니까. 내용 아시겠어요? 자, 두 번째가 우리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는 게 있어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는 게 있다. 부담구역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은 이렇게 주민의 의견 청취 후에 이렇게 지방도시의 심의를 거쳐 지정합니다. 자, 누구의 의견 청취고 누구의 심의냐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일단 의견 청취 심의 거쳐 지정한다. 이렇게 들어가요. 세 번째가 뭐냐면 자, 우리 공인중개사법의 시험범위예요. 우리 공법에 있다가 빠졌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재지정할 때 그래요. 재지정할 때 그래요. 자, 그러면 원칙이 아니면 무조건 이게 예외가 아니면 무조건 원칙으로 대답을 해 주셔야 돼. 시험 문제는 이게 나옵니다. 내용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을 지정하려고 그래. 위에 걸로 지정해, 밑에 걸로 지정해. 그렇지. 왜 위에 걸로 지정하면 이게 없으니까. 내용 아시겠어요? 우리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냥 대답하는 거예요. 제가 알려준 대로. 우리 특별 건축구역을 지정하려고 그래. 특별 건축구역을 국토교통장관이나 시도의사가 지정하려고 그래요. 자, 위에 걸로 지정해, 밑에 걸로 지정해. 옳지, 위에 걸로 지정하는 거야. 왜? 밑에 거는 없으니까. 내용 아시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자, 다시. 우리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하려고 그래.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하려고 그래. 위에 걸로 지정해, 밑에 걸로 지정해. 위에 거가 뭐야? 위에 거가. 아, 똑바로 해. 위에 거. 다시 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하려고 그래. 맨 처음 지정하려고 한다고. 위에 걸로 가, 밑에 걸로 가. 위에 걸로 가는 거야. 재지정할 때는 밑에 걸로 가는 거야. 그러면 재지정할 때는 더 복잡하지? 사유재산권에 대한 제약을 더 기간을 늘리겠다는 내용이니까 의견 청취까지 있는 거야. 이게 하급행정처의 의견 청취 후 심의 거쳐야 돼. 내용 아시겠어요?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은 이렇게 가고 재지정은 의견 청취를 생략한다 이렇게 뜬다고. 그러면 틀린단 말이지. 내용 이해 가요? 저 정리해 줘야 돼. 자, 그러면 자, 여기 봐요. 광역기획권을 지정할 때는 단순 심의 거친다, 의견 청취 후 심의 거친다. 의견 청취 후 심의 거친다. 꼭 잡아야 돼. 무지하게 중요한 내용이야. 에? 광역기획권 지정할 때 심의 거친다, 의견 청취 심의 거친다. 그게 중요한 거야. 누구 의견 청취고 누구 심의는 중요한 게 아니야. 장관이 지정하면 중앙이겠고, 중앙도시계획원이. 뭐 도지사가 지정하면 지방도시계획원이겠죠.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건 시험 문제 안 나와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13쪽에 보면 지정 절차 1번. 자, 국토교통장관은 내모였고, 자, 광역기획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자, 요즘에는 말이죠, 지정이라는 말을 빼버리고 변경하려면 이렇게 시험 문제가 떠요. 똑같은 절차입니다. 변경도. 그럼 변경할 때는 좀 다르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큰일 나. 이게 지금 각종 행정계획이나 구역 지정 등에 있어서의 확정력 때문에 그런데요. 그건 이제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기존 절차를 전체적으로 무너뜨려야 되기 때문에 이걸 똑같은 절차로 가는 거야. 원래 변경할 때도. 내용 아시겠어요? 이런 내용이야. 한마디로 건축 허가를 받아서 5층 상가를 짓겠습니다 하고, 근데 그걸 갖다 10층으로 변경할 거예요. 10층 건물로. 그러면 허가 안 받고 그냥 할 수 있다, 신고하고 할 수 있다 하면 말이 되냐고. 그럼 다 그렇게 하지. 똑같은 절차 가는 거야. 변경도 똑같은 절차예요. 아시겠어요? 자, 좋아요. 대답했으니까. 자, 관계 시도의사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하급 행정처의 의견을 들은 후, 자, 의견을 들은 후 네모, 의견을 들은 후 네모였고, 자, 중앙도시의 심의 동그라미 쳐요. 자, 의견 청취 후 심의죠? 그게 중요한 거야. 누구 의견 청취고 누구 심의냐,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절차가 있다는 게 중요한 거지. 자, 2번 도지사 네모였고 놓습니다. 이 광역기획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지정하든지 변경하든지 똑같은 절차로 가는 거예요. 그죠? 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시도의사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자, 의견을 들은 후 네모, 각급 행정기관의 장들의 의견을 듣죠. 의견을 들은 후 네모였고, 지방도시의 심의 동그라미 쳐요. 의견 청취 후에 심의를 거칩니다. 됐어요? 자, 광역기획권 지정. 이거 봐요. 이 포인트 잡아야 돼요. 의견 청취 심의 거쳐 지정한다는 거예요. 자, 밑에 지정 통보. 자, 상급 행정청에서 각종 행정계획을 수립하거나 각종 구역 등을 지정했을 때는 하급 행정청한테 알려줘야 돼. 그냥 딱 닫아버려야 돼. 알려줘야 돼. 아시겠죠? 예. 지정 통보 봐요. 자, 국토교통장관 도지사는 지정권자는 광역기획권을 지정 변경하면 지체 없이 관계 시도지사 시장군수에게 하급 행정청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통보해야 한다. 밑줄 거예요. 주민에게 통보해야 한다. 하급 행정청에 통보한다. 만약에 주민에게 통보한다면 틀려요. 광역기획권 지정했으면 그냥 딱 닫아버리자. 하급 행정청한테 통보하자. 통보하자. 이런 내용을 지금 제가 판사하는 내용은 우리 체계도의 2페이지. 여기에 지금부터 쭉 이 그림들을 그려 들어갈 거야. 이 내용 지금 쭉 한다고. 여기에서 빠진 부분이 있다면 보완해 주기 바랍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